앞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를 잘 읽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러 전문가나 연구기관이 내놓은 자료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기반의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1인 미디어의 네트워크 효과가 가지는 영향력은 이미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강자인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사들은 시청률 감소와 광고 효과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당연한 서비스가 됐고,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와 같은 OTT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진출하려는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강력한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는 과거 TV 속 가수나 연기자에게 열광을 한다든지 광고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서 지갑을 열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사용하는 제품을 추천받아서 구매하는 일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만 명부터 많게는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가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인기 연예인의 영향력을 이미 아득하게 넘어서고 있고, 오히려 연예인들이 크리에이터로 도전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크리에이터로서 스토리텔링과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만 있다면 실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사람을 대신할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하죠.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진짜 사람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 우리 CG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탄생한 가상의 인간을 말하는데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시작은 미국의 릴 미켈라가 대표적인데요. 타임지 선정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미 연간 약 14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케아 일본 하라주쿠점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이마는 이케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실제보다 더욱 생생한 모습의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로지는 신한 라이프 TV 광고에서 노래와 춤을 신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춤을 잘 추는 예쁜 얼굴의 신인 가수로 알려지게 됐다가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화즈빙 그리고 태국의 아일린과 같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또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고 모델을 넘어서서 기상캐스터라든지 은행원 등으로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들을 모델로 발탁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사람과 다르게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리고 종종 발생하는 폭력이나 음주운전, 열애설과 같은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광고가 중단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는 메타버스와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로블록스 혹은 제페토와 같이 대표되는 여러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현실 세계의 나와는 다른 가치를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는 나에게 또 다른 자아를 가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메타버스 세상의 삶을 위한 소비는 생산성이 전부였던 현실 세계의 경제적인 통념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이전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진화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이나 가상의 경험을 얻는 것에 더해서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대학에서 메타버스 입학식, 졸업식이 정착이 이미 됐고, 또 수많은 기업에서는 입사를 위한 면접이나 오리엔테이션도 이미 메타버스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팝 그룹인 BTS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포트나이트에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온라인 콘서트로만 약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기도 했고요.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열린 블랙핑크의 메타버스 팬 사인회에는 하루 동안 4,600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살펴본 메타버스에 NFT를 결합해서 새로운 컨텐츠 거래를 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경제적인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비스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부동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하고요. 샌드박스는 게임 아이템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 구현된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최근 5G와 같은 초연결 환경하고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그 규모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기도 한데요. 거래를 위한 데이터를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앙화를 벗어난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현재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서 거래의 신뢰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똑같은 품질의 데이터를 무한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서 원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로 기록이 되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개별 콘텐츠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NFT를 사용하면 특정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여부를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희소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실의 재화처럼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디지털 원본 콘텐츠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면서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앱 디자인 업체인 라바랩스라고 하는 기업이 2017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한 NFT 픽셀 아트 이미지인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총 10,000개 중에 9,000개를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코비드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크립토펑크가 2021년 6월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1,1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억 원에 판매가 되기도 했으며 현재 가장 싼 크립토펑크가 약 30만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 셀럽들이 크립토펑크를 트위터에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를 하면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비싼 NFT를 프로필로 하려는 사람들의 과시욕,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딱히 과시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앞서 설명한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기술을 말합니다. 보통 디지털 파일에 붙여서 원본이나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것을 화폐를 주주한다는 뜻인 민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디지털 파일에 이렇게 NFT를 발행을 해서 이를 상품화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픈시는 NFT 기술로 만든 디지털 파일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자산들이 민팅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 파일들은 사용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암호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각 국가의 노력과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보급으로 점차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의 제약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이죠. 이처럼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생활의 제약이 점차 일상으로 되찾아갈수록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분출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는 내용은 바로 보복 소비와 새롭게 떠오르는 엑스틴 세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MZ세대 그리고 실버 서퍼 외에 또 다른 트렌드 세터로 주목해야 할 세대가 바로 엑스틴이라고 불리는 세대인데요. 엑스틴 세대는 풍요로운 10대를 보내면서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X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 집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 자본주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엑스틴 세대는 이제 부모가 되면서 10대의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리딩 그룹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시장에 정착시킬 만한 사회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40, 50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패션 앱 퀸잇이 있는데요. 이 퀸잇은 보복 소비와 엑스틴 세대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9월에 런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약 350만 명 이상의 앱 사용자를 모으면서 규모를 늘리기 시작을 했고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 소비자의 나이와 체형, 취향을 고려한 개인별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MZ세대를 목표 고객으로 정해야 성공한다는 기존의 마케팅 원칙을 따르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